안녕하세요. 라이프 파트너스 슬기로운 보험생활의 김유미입니다. 2020년 생손보사에서 출시한 상품들 중 폭발적인 수요를 불러일으킨 급부가 바로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 특약인데요.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는 암세포의 특정 분자를 표적 공격해 암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약물 치료 기법으로 기존 항암약물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암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차세대 항암치료 기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0년 발표한 2017년 국가암 등록사업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암은 평생을 살면서 3명 중에 1명은 발생되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망자 중 27%가 암으로 사망하는 사망 원인 1위인 질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9년도에만 해도 암 발생자 수는 매년 1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존율은 약 50% 미만으로 그때만 해도 암은 발생하면 사망한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6년의 암 발생자 수는 1999년도보다 2.3배가 증가하였으나 의학기술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인한 조기 발견으로 인하여 생존율은 70%대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암은 발병 시 생존이 관건인 질병이 아닌 적시적소의 치료가 관건인 질병으로 그 인식 자체가 변화한 상태인데요. 예전엔 암 발병 시에 환자의 불투명한 생사에 절망했지만 이제는 암 치료를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암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암 치료 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치료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통 사람의 월급보다 큰 돈이 3주에 한 번씩 발생하는 항암 치료를 받는데 지출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이는 고스란히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연결되어 치료 지속에 대한 부담까지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국 암으로 인한 사망보다는 치료를 더 걱정하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어 암 치료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 치료에 소요되는 여러 비용들 중 가장 경제적인 부담이 큰 치료 비용은 역시 항암제 치료 비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항암제의 치료를 받는 78.1%는 비급여 항암 치료가 부담스러워 무작정 비급여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대부분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암 환자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항암 치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항암 치료는 항암제를 활용한 암 치료 기법을 가리키는데요. 항암제는 암 세포의 정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요법 치료제로 외과적 치료인 수술을 마치고 난 뒤 수술을 할 수 없는 부위 또는 정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투여하여 전신에 퍼져 있는 암 세포를 공격해 암 세포를 억제시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항암제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화학 항암제의 경우 1세대 항암제로 불리며 빠르게 분열하는 모든 세포를 공격하는 특성상 암세포는 물론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치료제인데요. 보통 3주를 주기로 하여 투약하며 건강보험 대상이자 산정특례 적용도 가능하여 치료비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다음은 표적 항암제로 2세대 항암제라 불리는데요. 표적인자가 있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약물로 역시 3주를 주기로 하여 투약하며 유전자 검사로 표적인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투약이 가능합니다. 부작용은 화학항암제에 비하여 환자에게 거의 부담이 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반면 대부분 건강보험 비급여로 분류되어 비용 부담이 매우 큰 치료 기법입니다. 다음은 면역항암제인데요.
이는 3세대 항암제로 불리며 정상세포의 면역력을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공격하게끔 하는 치료 기법으로 아직까지 일부 암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며 이 역시 비용 부담이 매우 큰 치료 기법이라 하겠습니다. 이 중 새로운 암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표적 항암제는 생존율 향상과 부작용 감소라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인해 여전히 비급여로 처방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요. 이로 인하여 1회당 치료비만 해도 수백만 원 수준의 1인당 연간 평균 치료비가 4천에서 5천만 원에 육박할 만큼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고 여기에 표적 항암제의 경우 대부분 신의료기술로 국민건강의료보험을 적용하기까지는 그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는 게 현실인데요. 이에 2019년 11월 라이나생명에서 표적 항암약물 허가치료 특약을 처음 선보여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하반기 보험사들의 표적 항암약물 허가치료 특약 판매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 DB, KB 등 4개 보험사 암보험 신계약 건수는 2020년 1월에서 4월 월 평균 1만 건 안팎에 머물다가 5월에 36,816건, 6월 56,808건, 7월 59,196건 등으로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암보험 판매가 늘어난 요인으로 업계는 표적 항암약물 허가치료 특약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꼽고 있는데요. 현재 판매 중인 표적 항암약물 허가치료 특약의 구성은 회사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대략 공통적인 구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입은 종신보험 등과 같은 보장성 보험이나 암보험 등의 특약의 형태로 부과되며 모두 갱신형으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갱신 주기는 대부분 최대 100세 만기 10년 주기인데요. 일부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표적 항암약물 허가치료 특약의 경우 갱신 주기가 5년 주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장 금액은 대부분 5천만 원으로 부과되어 있으며 보장 개시일의 경우 종전 암보험과 동일하고 감액 기간의 경우 1년 또는 2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보장 횟수는 최초 1회 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표적 항암약물 허가치료 특약이 모든 표적 항암 치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실제 표적 항암약물 허가치료 특약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는 여러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용한 표적 항암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의약품을 허가한 용도 및 효능 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지 여부를 각각 온 라벨과 오프 라벨 처방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1군 또는 2군 항암제 여부를 구분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 비지원 여부에 따라 급여 항암제와 비급여 항암제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 중 표적 항암약물 허가치료 특약에서는 먼저 2군 항암제 치료를 보장하고 있으며 온 라벨 처방과 더불어 일부 사전 승인 또는 이미 승인된 오프라벨 처방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급여 항암제일 경우 보장이 가능한데요. 이 역시 사전 승인 또는 이미 승인된 비급여 항암제에 대한 치료 역시 보장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암 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관열 비관열적 치료에서 항암약물 치료로 변화된 지금 표적 항암약물 허가 치료비의 보장급부는 암 진단비 보장급부, 암에 대한 치료비와 더불어 암 환자 가족의 생활 안정 비용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보장급부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가입 시 회사별로 특약의 가입 조건 및 보장 금액을 꼼꼼히 비교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이프 파트너스 슬기로운 보험생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험 가입 전후의 사항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전화나 톡 문의 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